자,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달 13일 이후 처음으로 9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와 함께 계속해서 해킹 사건 연루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정책 악화 우려가 커진 게 주요 원인입니다. 전날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4시 50분 기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24시간 직전 대비 6.9% 하락한 89,155달러의 거래가 됐는데요.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최저가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알트코인들도 급락했고요. 이날 오후 4시 50분 기준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12.23%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비트가 1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해킹을 당하면서 가상화폐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투르스 그룹의 소행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블록체인 보안업체 서틱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4,950만 달러 상당의 수상한 자금 이동이 포착됐고 특정 계정이 해킹당해 대량의 인출이 가능해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했고요.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블랙록의 IBIT에서 1억 5,900만 달러, 피델리티 YG 오리진 펀드에서 2억 4,700만 달러가 빠져나갔으며 비트와이즈, 인베스코 그리고 바네크 등 주요 ETF에서도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는 바이비트 해킹을 두고 이더리움의 보안 취약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중앙화 거래소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비트는 사용자 자금 보호를 위해 1,400만 달러 상당의 바운티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테더와 협력해 해킹된 USDT 18만 8,000개를 즉각 동결했습니다. CEO 벤저오는 현재 출금 시스템을 정상 운영 중이며 4,000건 이상의 출금 요청 중 70%를 처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불안 지속되면서 암호화폐 투자 심리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카오 프로토콜이 632원에 거래되면서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시가는 200원 이상 상승하면서 상장 첫날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카오 프로토콜은 인텐트 기반 어그리게이터 서비스에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트랜잭션을 포괄적인 인텐트 메시지 형태로 전달해 거래 효율성을 높이며 RPC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카오 토큰은 거버넌스 용도로 활용되며 25일 오후 업비트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테더의 CEO는 경쟁사들과 정치권이 테더를 시장에서 퇴출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쟁사들이 이 네트워크 구축보다 테더 제거에 집중하고 있으며 법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테더를 견제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테더는 시가총액 1,420억 달러 규모로 서클의 560억 달러보다 2배 이상 큽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미카 시행 이후 유럽 시장에서 입지가 축소되고 있으며 유럽 금융당국이 승인한 10개 스테이블코인 목록에서도 제외된 바 있는데요. 이에 크라켄, 크립토닷컴 등 주요 거래소들도 테더 상장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 규정이 강화될 경우 위험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 자문위원 위르겐 샤프가 비트코인의 경제적인 필요성을 부정하며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 불법 사용 가능성, 시장 조작 위험 등의 이유로 이를 보유할 경제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샤프의 발언은 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지난 1월 비트코인은 준비금 자산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언급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재난 비출 촉진 수단일 뿐이며 국가가 재정 전략의 일부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에서는 최근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샤프는 유럽과 미국은 공공부채 축소가 우선이며 국가재정 전략에 비트코인을 포함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최근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24시간 동안 15억 달러 이상이 청산됐습니다. 지난 1월 10만 6천 달러를 기록했던 비트코인은 25일 기준 8만 8천 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불리는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2,200개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2025년 비트코인 수익률 35%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최근 1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해 135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으며 평균 매입가는 96,185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매수는 비트코인이 92,000달러까지 급락하기 직전에 이루어져 절묘한 타이밍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연초 대비 23.2%의 비트코인 수익률을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3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타플래닛의 올해 주가는 68% 상승하면서 6,010엔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 매수가 지속될 경우 주가가 10,000엔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식 분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더 많은 투자자 유입과 주주 관계 강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메타플래닛은 2026년도까지 21,000 비트코인을 확보를 목표로 하며 추가 자금 조달 및 공격적인 매입 전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코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